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호입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할 것 같은, 또는 우리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러니까 공부는 못하는데 학업 역량을 높이는 방법, 그래서 인서울 명문대를 어떻게 들어갈 거냐에 대한 얘기를 1부에서는 하고요. 2부에서는 한양대학교 2020학년도 대입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인데요. 공부 못하는데 학업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학생들이 성적이 예를 들어 가끔 어떤 아이들은 7등급인데 어느 대를 중앙대를 갔다 한양대를 갔다 5등급인데도 숭실대를 갔다 또는 한양대를 갔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제 책에서도 학생부 명문대 대공개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도 한양대학교 학생 중에 5등급인데 이제 한양대에 합격한 사례가 있었죠. 또 중앙대학교에 3.46등급인데 또 중앙대에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대학에서는 학업 역량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왜냐하면 이제 대학교의 수업도 따라가야 되고 그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되잖아요. 교수의 수업을 따라가려면. 그리고 그 수업도 따라가야 되고 또 그렇게 학업 역량이 높은 아이들이 와야 어떤 시험에서도 착착 붙고 또 그 대학교를 이렇게 이름나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근데 공부를 못하는데도 뽑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를 못한다는 말은 학교 내신 성적을 얘기하는 거죠. 수시니까요. 그러면 수시에서 그렇게 학업 성적이 낮은데도 뽑아지는 경우가 도대체 어떤 활동을 하면 우리 아이를 뽑아줄까에 대한 얘기를 인데요. 그죠? 먼저 학교 생활 기록부를 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첫째,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이렇게 보는 것들이 뭐냐면 진로 희망사항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수상 기록이 있습니다.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창체 활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 실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과목의 세특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독서활동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행특사항이 있거든요. 행동발달 및 특이사항.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아이의 역량을 보여야 되는데, 제가 이전의 영상에서 또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수상 경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특사항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상 경력보다 세특사항이 더 중요한데 사람들은 수상 경력이 10개이니 15개이니 이런 걸 따진다는 거죠. 하지만 세특사항만 제대로 하면 수상 경력도 수상한 실적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산물이다라는 얘기인 것이지 수상 경력이 아예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럼 세특사항이 끝내주는데 수상 경력이 없으면 어떡하냐? 그래도 뽑아줍니다. 그런데 세특사항이 그렇게 잘 되어 있으면 수상에서 몇 개는 다 가지고 갑니다. 그렇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수상 경력에 몰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특사항에 어떻게 몰빵할 거냐가 더 중요하다는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수상 경력이 있고 또 봉사활동 실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체활동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창체활동에는 진로 희망사항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합격을 좌우하지는 않지만 합격에 준할 만큼 고민의 깊이를 엿볼 수 있는 학생은 이 세특사항이나 행특사항에서도 그게 결과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거의 비례할 정도로 거의 정비례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정비례에 근접할 만큼 전혀 다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더라.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 희망사항에 대한 명확한 자기 철학이 있다든지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은 낮은데도. 그러니까 여기에 그 명문대학교에서 학생부 대공개 5점 몇 등급 그 학생의 경우에도 내가 비록 이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도대체 내신으로는 이 상위권을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겠다. 그래서 자기는 내신 말고도 또 다른 걸로 성적을 보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학업 역량을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준비한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제는 공부는 못하는데 학업 역량을 높이는 방법이니까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까지는 올해는 못할 것 같고요. 대신 다음에 또 한 번 찍기는 할 건데 다만 이렇게는 정확히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업 역량을 높이는 방법은 그러니까 대학은 어느 경우든 공부를 포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가 대학에 와서 수업을 잘 들을 수 있다는 역량을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러려니까 먼저 창체 활동에서 순서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수상 경력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지만 적어도 공부에서 그러니까 내신 성적에서 이게 없다면 수상 경력에도 몇 개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요즘은 대회가 많으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대학은 승자를 원합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왜냐하면 이겨본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성취감을 갖게 한 동기가 많은 학생들을 당연히 선발하는 게 대학에서는 훨씬 더 나은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상 경력이 많은 것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즘처럼 뭐 수상 경력이 뭐 50개, 60개, 80개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수를 갖고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건 아니고요. 다만 어찌됐건 성취감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수상 경력도. 그죠? 그러니까 아이가 만약에 여기서 여기서 뭐 저 밑에 지방대를 가려면 아무 데나 가서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뭐 한양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이가 역량만 보이면 제대로 뽑는 대학입니다. 중앙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성대, 서강대는 내신 성적이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양대는 성적이 매우 물론 중요하긴 한데 그 성적으로 정말로 선별하고 있는 대학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성대, 서강대는 그런 거를 조금 더 많이 본다 라고 하는 측면이죠. 물론 그거를 벗어난 또 연고대는 또 다른 요거보다 좀 더 높은 단계에 있는 거고 서울대는 요거보다 좀 더 높은 단계에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한양대에서는 어찌됐건 아이들의 역량을 좀 제대로 보고 판별을 하는데 얼마 전에 그 한양대 입학팀장이 나와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아이가 대학에서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또는 이 아이가 역량이 있게 하려면 비판적 사고력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력이 있다는 얘기는 딸랑 비판적 사고력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비판적 사고력이 있게 하려면 근저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지식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게 예를 들면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이고 그런데 이런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이 창체 활동 시간에서 무언가의 활동 안에서 이 아이가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이 있다든지 또 의사소통 능력이 있다든지 그리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통해서 뭔가 아이들을 뭔가 돕기도 하고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다든지 또 리더십의 발휘는 꼭 내가 주창자가 되어서 예를 들어 나를 따라라 해서 가는 이 앞쪽에 있는 애만이 아니라 그것이 옳은 방향이라면 밑에서 도와주더라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이 이런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창체 활동에 기록되어 있다면 또는 세특상에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 아이는 매우 우수한 아이, 학업 역량이 있는 아이로 엿볼 수 있다는 거죠. 학업 역량은 단순히 성적은 숫자에 의한 것이고요.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비판적 사고력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게 많은 아이일수록, 여기서 비판적 사고 능력,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부정적인 것만 뭐 비판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것을 제3자의 시각에서도 바라볼 수도 있고 또는 상대방에서 입장에서도 바라볼 수도 있고, 이런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이런 창체 활동 시간에 활동이 많잖아요. 동아리 활동도 있고, 진로 활동도 있고, 봉사 활동. 봉사 활동에는 이제 기록은 없지만 실적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율 활동이 있죠. 이럴 때 학급 회의나 이런 데 또는 학교 내 활동에서 예를 들어 뭐 과목별로 보면 뭐 칠판 지우기 담당도 있고, 지우기 담당도 있고, 뭐 스마트폰 걷기 담당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청소 반장도 있고 여러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거가 실려 있는 게 이제 자율 활동인데, 여기에서 물론 이제 행특상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그 자율 활동이나 이런 거 할 때 막 발표를 한다든지, 발표를 하고 또 그 뭔가 리드한다든지, 친구를 도와준다든지, 여기 인성 뭐 이런 것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창체 활동 시간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대학에서 얘기하면 이런 말 하잖아요. 보통 학교 생활을 충실한 학생을 뽑는다고.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면 충실히 하는 거지? 학교 잘 다니면 되나? 예, 잘 다녀야 되는 거죠. 잘 다니는데, 잘 다니는데, 어떻게 다녀야 된다는 것은 좀 전에 내가 자율활동, 그 다음에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요 시간에 나의 역할에 대해서 내가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때로는 리드할 때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를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 이런 가운데에서 뭔가 예를 들어 뭐 진로 특강 시간에 오면, 선생님 저 뭐뭐가 그게 제가 그거를 꼭 가려고 하는데 뭐 이런 거는 뭐가 어떻습니다. 이런 거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 학생 있잖아요. 질문을 하는 학생. 이런 학생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또 하나 그런 질문들이 매우 심화된 질문이어서 듣는 그 어떤 특강 선생님도 깜짝 놀랄 만큼의 어떤 역량 있는 질문을 해서 뭐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할 때 우리 담임 선생이 안 봤다든지 우리 담당 선생이 그거 못 봤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자기만의 이제 기록의 노트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놓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뭐 뻑하니 갖다 내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중간에 선생님 저 오늘 뭐 예를 들어 그것이 진로 시간이었다면, 진로 담당 그 선생님에게 선생님 저가 오늘 이런 질문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선생님이 뭐가 이렇답니다. 내지는 우리 담임 선생님이 또 있으니까 담임 선생님에게도 사실 이런 게 그러냐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적어도 나중에 이 아이가 제출했을 때 참 그런 적이 있었지. 물론 네가 얘기한 거지만 벌써 한 5, 6개월 전에 4, 5개월 전에 또는 3, 4개월 전에 얘기한 거니까 선생님도 뭐 인정해 줄 수 있는 거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창체 활동 시간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던 뭐 어떤 의사소통 능력이 있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든 이런 것들이 또는 끈기가 있다고 하는 것들이 요소요소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 이 아이는 매우 역량이 높다. 그래서 제가 어제인가요? 그 끈기가 있는 거, 뭐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능력 이런 것들이 요소요소에 기록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곧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학업 역량에 왜 의사소통 능력이 왜 필요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하고 대화를 통하고 내가 생각한 것을 주장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또 내가 받아서 나를 더 발전시켜 가는 게 능력이, 학업 역량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 쓸데없이 자기 주장만 막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라면 그게 멀쩡한 학생이겠어요? 그렇진 않죠. 그리고 아까 왜 진로 활동 시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어떤 그 아이가 질문했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다른 애들은 질문을 못했어요. 근데 내가 질문한 요 내용은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런 거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선생님이 또 이 아이를 판단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특사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창체활동 시간에 공부는 못하더라도 얼마든지 많이 기록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이제 어젠가 영상에서도 있던 것처럼 내신 등급이 좀 낮은 아이들은 잘 안 적어줍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선생님들하고 제가 대화도 나눠보고, 물론 예전에 벌써 이게 매년 달라져요. 매년. 지금은 이 아이가 열심히만 하면 내신 등급하고 상관없이 기록을 잘 해줍니다.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뜬 소문만 듣고서, 또는 난 안 적어줄 거야. 아니,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봐도 내가 선생님이라고 가정하고요. 우리 학부모님이. 그럼 1등부터 30명이 어쨌든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1등 하는지 누가 꼴찌 하는지는 보이지만 그 중간에 한 4, 5등부터 해서는 나머지 얘가 좀 더 열심히 하네 안 하네는 봐도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 중에 이 아이가 비록 공부는 못하더라도 굉장히 열심히 선생님 말씀을 따라오고 하는 것들 있었잖아요. 이거 매번 영상 할 때마다 이거 해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아직도 제가 영상을 어떻게 촬영하고 어떻게 편집하는 것이 더 좋은지 아직 제가 잘 몰라서 그냥 어쨌든 매일매일 한 편 이상은 찍어서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빨리 좀 알려드려서 답답한 마음을 좀 풀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강하게 있어서 어찌됐건 역량을 표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도 좋지만 학업 역량이 있으려고 하면, 학업 역량은 뭐예요? 이 아이가 퍼져 자면 안 되죠. 예습 복습은 꼭 해라. 그리고 수업에 앉아라. 그리고 수업 시간에 앉고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 눈을 쳐다봐라. 또 질문해라. 그러니까 필기해라. 질문해라. 모둠 수업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못해도 좋다. 이런 것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게 되면 분명히 이 아이는 학업 역량이 있는 거죠. 비록 내신 점수는 안 좋았을지언정. 그리고 또 수행평가에 대해서도 여기 명문대학교 학생부 대공개에 보면 이 학생 인터뷰 기사도 거기 들어가 있는데요. 그 학생에 보면 적어도 내가 성적은 1등 너보다 못하지만 적어도 내가 모든 평가란다. 수행평가만큼은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 그리고 더 열심히 준비해서 갔던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5등급인데도 한양대를 합격할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3.45등급인가 3.8등급인가에 있는 중앙대학교 들어간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역시 비록 내가 성적은 3점 몇 등급대이지만 4등급대에도 있고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성적은 내가 비록 이 정도이지만 나는 나의 꿈을, 그게 무슨 국제 분쟁 조정사인가요? 어찌됐건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굉장히 실천으로, 이게 아까 창체활동 시간이나 또 이 창체활동 시간에 봉사활동도 근교에 있는 명승지 같은 데 가서 관광객들 오는 곳에서 외국인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하고, 또 그 고등학교가 마침 이렇게 외국 고등학교랑 이렇게 자매 결연된 학교가 있어서 그쪽에 있는 싱가포르인가요? 그쪽에서 온 학생이
오면 왜 홈스테이를 하게 되는데, 아, 선생님 제가 할게요 해서 그 홈스테이 그 아이랑 대화하고 그 아이를 이끌어주고 이런 내용들이 아주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 자기가 가져가는 진로 희망상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부합해, 그거에 부합하는 활동이, 그러니까 봉사활동이나 이런 활동들을, 이런 자율활동이나 뭐 진로활동 이런 것들을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합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물론 딱 한 가지만 한 게 아니에요. 그 관련되어 있는 비슷할 것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보아원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해주는 활동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아이를 매우 높게 이제 평가를 해줄 수밖에 없었죠. 또 세특사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세특사항에서도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한다면 선생님이 잘 기록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보면요, 정말로 물론 가끔 나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안 좋은 추억도 갖고 있고요. 하지만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꽤 괜찮은 선생님들이거든요. 대다수는 이 학생이 정말로 노력을 하면, 그리고 선생님 저 비록 성적은 낮지만 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잘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잘 갈 거니까 저 역시도 이렇게 노력을 할 테니 선생님도 저의 노력을 좀 예뻐해 주십시오. 비록 제가 성적이 잘 나올지 말지는 모르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학교 활동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선생님이 뭐 지시사항 같은 게 할 게 있으면 저한테 시켜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어쨌든 이런 역량,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시키든 안 시키든 떠나서 이 아이가 매우 가상하잖아요. 그죠? 이런 아이들이 그렇게 흔하게 있지 않을 거거든요, 분명히. 다수의 아이들은 매우 소극적으로 이 학교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적극적인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얼마 전에도 가천대 입학팀장도 그러잖아요. 자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너무 없어서 걱정입니다. 라는 영상 찍은 적이 있거든요, 저랑.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어딘가에 막 기록되어 있는 거죠. 뭐 학원이 필요해서 뭐 갈 수는 있습니다만, 학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죠. 이제 자기주도 학습인데 이 아이가 제가 어제 얘기한 것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공부 잘하는 그러니까 꼼꼼함은 공부 잘하는 아이한테 나타나요? 저 공부 못하는 아이한테 나타나요? 공부 잘하는 아이한테 나타나잖아요. 제가 어제 끈기라고 하는 거를 주제로 제 3원칙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꼼꼼함은 공부 잘하는 한테 있는 거거든요. 공부 잘하기 때문에 꼼꼼한 거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죠. 다른 걸로 꼼꼼한 아이도 있는 거죠. 적어도 학업에 있어서 이 꼼꼼함이 기록되어 있는 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끈기도 마찬가지고 꼼꼼함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얘가 이과 계열로 가는 학생이라면 더 꼼꼼해야 되는 거죠. 적어도 공부를 못했더라도. 근데 그렇게 꼼꼼함을 보이려면 뭐를 보여야 돼요? 그게 모든 수업이나, 그죠? 성적은 낮았다고 가정하니까요. 모든 수업이나 수행평가에서 매우 꼼꼼하게 이거를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런 꼼꼼함이 있어야 얘가 학업 역량, 그러니까 연구자적 자세나, 어쨌든 뭐 저 밑에 하위권 대학은 뭐 대학을 포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 있다가 뭐 다시 그 대학원은 뭐 서울대를 갈지 또는 하버드대를 갈지를 모르는 거니까 일단은 이 아이가 기본적인 자질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질. 이 자질을 갖추는 것 중에 꼼꼼함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렁선봉도는 경영학과는 솔직히 저도 경영학과 출신이지만 제가 그렇게까지 꼼꼼하지는 못하거든요. 꼼꼼할 때가 있지만 그렇게까지 꼼꼼하진 않아요. 우리 직원들 보면 무진장 꼼꼼하다. 직원이니까 꼼꼼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그런 꼼꼼함, 세심함 이런 것들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녹아 있어야 되는 거죠. 녹아 있으려니까 내가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록 공부는 못하지만 학업 역량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차고도 넘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막 활동만 열심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유는 활동만 많이 하는 것은 물론 뭐 그냥 활동을 많이 한 거죠. 그런데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제가 얘기했던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능력, 끈기, 꼼꼼함, 자기주도 학습 능력, 자기주도 오력, 또 그 뭐죠? 그 적극성, 뭐 그 다음에 그 안에 독서, 응? 독서가 또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공부 안 하는 애들은 독서도 안 하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아마 3, 4등급? 거의 책 많이 안 읽을 거예요. 학교가 주도적으로 해주지 않는 한. 왜냐면 이게 아이들, 보통 세상사가 그런 것 같아요. 막 휩쓸려 가잖아요. 그죠? 휩쓸립니다. 그러니까, 수업 듣고 남들 자면 나도 자는 경향이 많은 거죠. 어쨌든 수업을 하고 학원 가면 뭐 남들 학원 가니까 학원 가. 학원 안 가면 나만 손해인 것 같고 나만 불안해지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일단 무슨 심리학적으로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용어가. 근데 그것을 자기가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갖고 뭔가를 하는 애들은 틀리거든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때 이 아이가 역량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그리고 아이가 이 독서력 같은 경우 3, 4등급은 별로 안 나타나게 돼 있는데요. 그래도 독서 꼭 하세요. 이 독서를 많이 하면 수능에서도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국어 보면 비문학이라는 거 있죠. 그 답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답도 없다는 것은 공부 방법에 대한 답도 없다는 얘기죠. 그게 독서를 많이 하면 극복이 되는 거예요. 혼자 지가 알아서 막 극복이 돼요. 독서력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대학의 입장에서 독서력이 있어야 추리력도 생기고 논리력도 생기고 추론적 사고도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판적 사고력도 생기는 거고요. 독서를 많이 해야. 바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독서가 많으면 공부도 잘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다만 내신이 빡빡한 고등학교에는 살짝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그냥 고등학교에서는 이 독서력이 그만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독서력을,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도 독서해야 돼요. 네, 해야 됩니다. 고3이면요. 고3인데 수능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5월이죠? 맞죠? 5월이죠? 책 읽어요. 그만큼 책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야 세상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그거에 문제풀이하고 막 이러는, 그건 착각이고요. 독서하세요 먼저.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다 포기하고 독서만 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만큼 독서가 중요하니까. 나머지 고등학교 1학년이야 독서야 말할 것도 없죠. 그거 자체가 학업 역량인데. 그러니까 학업 역량을 보인다라고 하는 게, 내가 공부를 못해도 학업 역량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있는데 좀 전에 창치활동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창치활동을 했다고만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기록사항이 어떻게 기록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세특사항도 마찬가지죠. 세특사항에서 내가 수업에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죠. 독서활동에서 독서를 그럼 안 하면 어떠냐. 그러면 대학을 좀 나쁜 대학 가도 할 말이 없어야죠. 아니 그게 세상이에요. 아니 세상에 미안해요. 세상이라기보다는 그게 대학의 평가 방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독서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독서는 여러 가지 게 있는데 그게 뭐 맨날 뭐 독서한다 그래서 만화만 보지 말고 나침반 36.5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만드는 대학 길잡이, 학생 길잡이 책 있죠. 나침반 36.5도 꼭 보세요.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추천하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보시고요. 거기에 보면 또 책을 몇 페이지씩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읽어보고요. 빠른 시간 내에 읽을 수 있는 훈련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또
그 또 여러 가지 곳에서 뭐 학교에서 추천을 해주는 뭐 고등학교에서도 뭐 백선책 뭐 이런 게 있으니까요. 그런 거 꼭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되면 좋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더 좋은 대학 가고 싶다. 어? 내가 비록 학업 역량이 나쁜데, 그러니까 학업 역량이 나쁜 데가 아니라 성적은 나쁜데, 좀 전에 제가 한양대까지 얘기했으니까요. 그러면 내가 더 좋은 대학을 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반드시 또 해야 되는 게 영어 역량입니다. 영어 역량은 제가 이전에도 몇 번씩 찍었으니까 여기서 더 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영어 역량입니다. 그래도 간단한 팁 하나 정도는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미드를 보든지 아니면 리스닝인 거죠. 또는 그런 활동도 동아리 활동 같은 걸 해야 되겠죠. 만약에 필요하다면 뭐 CNN이나. 근데 공부를 잘 못하면 그것도 안 시켜줄지도 몰라요. 다만 영어 역량이 높다면 계속 끼워줄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영어 원서책을 읽는 거, 이런 것들이 영어 역량을 받쳐주는 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수능에서 1, 2등급 그냥 나올 테니까요. 그 정도 하는 애들이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것이 막 내신에만 매몰되면 제대로 된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절대평가를 만들어 놨음에도 공부는 여전히 그냥 내신 위주로만 하고 있으니까 좀 안타깝긴 합니다. 어쨌든 영어 역량이 더 보충이 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이미 걔는 서영고급이네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모의고사도 그렇게 잘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학이 부족하다고요? 또 그건 또 다른 얘기니까, 일단 학업 역량을 잘 보일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대학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성적을 꾸준하게 올리는 건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거는 뭐 그 학교의 사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학교 수준이 별것도 아닌데 뭐 왔다리 갔다 떨어졌고 이런 거는 또 구분이 되는 거죠. 다만 이렇게 막 쥐어진 막 타이트한 고등학교 있잖아요. 성적 그 아이들의 분포가. 이럴 경우에 성적을 올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떨어진 경우 있고 또 올라가고 이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도 충분히 대학교에서는 평가할 수 있으니까 그 노력을 멈추지 말아달라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도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수능 같은 경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러니까 수능만 봤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능을 꼭 봐야 하는 학생이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아이가 결국은 좀 더 나은 점수를 얻을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잡아내는 활동을 끝까지 하는 아이.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역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우리 직원들에게 제가 직원들 채용할 때 보면은 나도 학종형 인재를 내가 좋아한다. 학종형 인재란 이러이런 거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너는 안 돼. 라고 한다 그래서 막 기죽지 말고, 그래도 나는 할 수 있어요. 라고 하고서, 어떻게 보면 고집스러움? 그죠? 그런 고집도 가끔 필요하잖아요. 남들이 안 된다고 하지만 나는 가능해. 그러고 그거에 대해서, 그것이 발전된 방향으로 좋아하는 거지, 거꾸로 방향 말고요. 이런 의미에서 도전해 간다고 하면 매우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행특사항도 마찬가지인데요. 행특사항에서는 이 아이의 행동 발달 및 특이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때 기록사항, 2학년 때 기록된 사항, 3학년 때 그러니까 3학년은 안 보네요. 참, 1, 2학년 때 기록된 내용이네요. 그러면 1, 2학년 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이 아이의 어떤 리더십, 좀 전에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얘기했던 그 창치활동, 자율활동 이런 얘기 했었죠. 그 다음에 핸드폰 수거반이 됐든 뭔가, 칠판 지우기 담당을 했든 이런 활동 또는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활동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반에서 만약에 누가 왕따를 당하고 있다면 그 왕따를 너네들 시키면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어딘가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기록 또는 이 아이의 어떤 상담 멘토로서 우리 아이들 보면 또 이렇게 멘토를 잘해주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친구들 간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고민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멘토도 해줄 때도 있는데 또 그런 거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다 보면 또 공부 못한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쨌든 뭐 짧은 거라도 어쨌든 그런 걸로 해서 그 아이가 뭐 그걸로 쭉 빠지면 안 되고요. 그 아이도 다시 공부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고 하면 매우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막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리더십도 있고요. 뭐 별의별 방향으로 발전 가능성도 있고요. 인성에 대해서 또 써놓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탐구심이 있는 아이. 그러니까 지적 호기심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파야 된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성적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학업 역량을 보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 지적 호기심이니 아까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미 뭐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 공개해놨던 그런 단어 요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지금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다 100%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만 기록되어 있다면 언제 어느 때든 누구든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5등급인데도 어떤 아이는 뭐 지방대 가고 어떤 아이는 그죠? 뭐 인서울대 가고 어떤 아이는 뭐 정말 그 한양대라고 하면 최고 인기 대학 가운데 하나거든요. 최고 인기 대학을 제일 많이 어쨌든 지원하니까 그러면 뭐 한양대를 가는 경우가 왜 그렇겠어요? 그게 학업 역량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죠. 얘는 고등학교가 좋아서,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처럼, 얘는 특목고니까 자사고니까 아니에요. 일반고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학생들이 이렇게 자꾸 자조 섞인 말들을 많이 하는 엄마들이 많이 하는 건지 학생들이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헷갈릴 정도로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아이가 정말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면 내 아이가 서울대급이라면 서울대 보낼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한양대급이다라고 하면 한양대 보낼 수 있는 거고요. 내 아이가 연세대급이다 또는 고려대급이라고 하면 보낼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연대급이에요? 고대급이에요? 한대급이에요? 중대급이에요? 그렇게 보낼 수 있다니까요. 그런 역량이 우리 엄마 눈에는 있다고요. 우리 아빠 눈에도 있어요. 그 아이가 역량이. 근데 우리 애는 요즘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뭐 인성도 있고 뭐 학업 역량도 학업 역량 공부만 못했을 뿐이지 뭐 내가 인성이야 최고 아니야? 예, 맞아요. 최고라고 하면 그렇게 믿으셔도 좋은데 아까처럼 기본적인, 그러니까 모든 대학이 똑같지는 않지만 인성,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이 네 가지에 부합하는 아이인데 그런데 내 아이가 한양대급은 되느냐는 거죠. 내 아이가 중앙대급은 되고 내 아이가 연세대급, 고려대급이 되느냐 내 아이가 서울대급이 되느냐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 급에 맞게. 그러면 그 애는 그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급에 대한 기준점이 어떤데? 라고 하면 그것은 제가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 이미 학교생활기록부를 공개해놨거든요. 이유는 바로 그런 판별을 정확히 해서 내 아이는 이 정도 급은 되네 라고 판별할 수 있도록요. 근데 이제 그게 여기는 1, 2, 3학년 것들이 있는 거고 우리 엄마들이나 자녀들의 경우에는 뭐 1학년 것만 있을 수도 있고 2학년 거, 1, 2학년 것만 아직 2학년은 없는 거네요. 1학년 것만 있다든지 아직 시작도 안 한 고등학교 1학년도 있는 거죠. 대신 그렇게 할 때 이미 이런 걸 미리 보고서 내가 어느 정도 급 정도로 그러니까 이 기록이 돼줄 수 있다. 이러면 벌써 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아직 기록하는 게 없다. 당장 기록을 하세요. 당장. 그게 능력인 거예요. 왜 기록도 안 하면 그냥 능력 없는 애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정도의 꼼꼼함도 있는데 상위 10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가죠. 아니, 상위 10위권 아니라 인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인서울 들어가기는 뭐 쉬운 줄 알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는데 우리 아이는 적어도 뭐 이 정도 급은 돼라고 하면 보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있다고 믿으면 보낼 수 있는데 그러려고 하면
이전에 제가 찍었던 영상이라든지 또는 그만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준비해서 비록 성적은 낮아도 좋은 대학 또 뭐 명문대라고 할 수 있는 대학들 갈 수 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한 서울대 서연고까지 다 얘기한 거죠. 네, 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영상을 미리 이렇게 어떤 시나리오가 있어서 찍으면 참 좋겠는데 일단 시간이 없다고 하는 건 약간의 핑계일 수도 있는데요. 또 하나는 저도 이것을 찍는 것 자체가 재밌어야 되잖아요. 근데 두 번 찍을 것만큼의 시간이나 노력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의 시간 타임 테이블상 그런 점이 있어서 조금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가끔은 제 영상을 꼭 보셔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가끔은 어떤 대화를 얘기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방언이 터져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비밀스러운 얘기들이 있죠. 꼭 한두 번 할 때마다 영상 하나하나마다 꼭 한두 개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힌트를 어느 대학 갈 때 뭐를 해라라든지 어쨌든 그런 걸 드리고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꼭 참고하시고요. 자녀들 꼭 저는 뭐 그 아이가 뭐 꼭 어디를 가라, 뭐 의대를 가야 한다, 아니면 뭐 꼭 서울대를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아이가 대학 그 이후에 정말 우리 아이가 내 아이가 성공한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성공하는 자녀이면서 또 효도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경우에든 실망하지 마시고 자녀 교육할 때 실망하지 마시고 스텝 바이 스텝이다라고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